안녕하세요. 홍영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일찍 켜봤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부자재 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라 좀 놀랐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지랑 ACC 몇 개 촬영해 볼 건데요. 그럼 오늘도 좀 차분하고 심플하게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볼 제품은 디비저 카고라는 이름을 가진 데님 소재 카고 팬츠입니다. 이 바지가 부자재 인기에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하입을 받았던 바지인데요. 이제 제가 쇼핑 리스트나 이런 구매한 것들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을 때는 좀 제품의 상세 설명을 참고를 좀 해서 약간 제 주관적인 의견과 반반으로 이제 잘 조합해서 최대한 좀 객관적인 정보 위주, 그리고 실제 착용했을 때 느낀 점,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지난 제품들은 바로바로 이제 정보를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전 제품들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바지가 결합된 듯한 그런 디자인이 가장 특징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안쪽 면과 바깥 부분 면에 원단이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믹스된 듯한 요소를 잘 표현해주는 이런 로에지 디테일, 해체주의적인 느낌을 멋있게 표현한 점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왼편에는 없는 이 오른쪽에 코인 포켓이 잘린 듯한 이 느낌도 굉장히 디테일해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백포켓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잘 보면은 사이즈 조절하는 이 디테일이 봉제선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세심한 디테일까지 아주 공을 많이 들인 디자인으로 느껴집니다. 밑단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제가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입었는데요. 이게 막 웨어러블한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입은 이유는 약간 그 오기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지로는 굉장히 멋있고 마음에 든 그런 바지였는데, 막상 제가 입으니까 막 그렇게까지 어울리진 않았는데, 약간 요 바지를 되게 잘 입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마구마구 입어봤습니다. 여기저기 다 걸쳐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지고 그렇게 됐네요. 저는 이제 저한테 안 어울리는 옷들은 과감하게 조금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바로 판매를 하고 좀 새로운 걸 구매하고 그런 식으로 순환하는 거를 즐기는 편인데, 이 바지는 뭔가 말로 설명 못할 좀 애정이 느껴져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입었을 때는 이런 핏이고요. 살짝 넓은데 플레어한 그런 핏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건 블랙인데 그린도 있거든요. 근데 그린은 좀 와이드 스트레이트 그런 핏이에요. 두 제품이 핏도 다르고 가공 방식도 다른데, 제가 의도치 않게 그린 라지 미디움, 블랙 라지 미디움 모두 입어봤는데, 처음에 구매했던 건 그린 라지고 거기 마음에 들어서 블랙 라지를 추가로 구매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두 개가 좀 겹치는데 블랙이 더 마음에 들어서 그린을 판매를 했고,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린도 그린대로 되게 다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번에는 미디움을 사봤는데 미디움이 딱 저한테 좋았거든요. 그린 미디움이. 이게 사이즈가 두 바지가 다른 게 그린 라지는 한 34 정도 되고 이 블랙 라지는 33. 그러니까 또 그린 미디움은 32, 요 블랙 미디움은 31 정도 되거든요, 사이즈가. 근데 데님이라서 좀 늘어나니까
한 1사이즈씩은 늘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다가 요 블랙 M으로 정착을 했는데, 제가 아까 보셨다시피 되게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맞게 잘 늘어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이사를 하거나 뭔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할 때도 요 바지를 그냥 입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지가 더러져서 이제 세탁을 했는데, 요게 허리가 3cm 정도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이웨스트로 착용을 안 하면은 착용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해서 요즘은 잘 못 입고 있습니다. 뭐 체중이 좀 더 감량되면은 그때 다시 잘 입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기모노 다잉이라고 되게 특별한 방식으로 다잉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전 당연히 수축률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수축이 되더라고요. 뭐 갖고 계신 분들이나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한 옷은 다 세탁을 하는 편인데 요게 좀 거의 유일하게 세탁을 좀 후회하고 있는 그런 바지예요. 두 번째로 소개해 볼 제품은 루크 팬츠, 검정색 데님인데, 좀 전에 디비저 카고와 상반되게 디자인이 많이 없죠. 그냥 전형적인 깔끔한 와이드 팬츠로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별다른 디테일 디자인은 없지만 이 제품은 부자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핏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입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핏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농담이고요. 요거는 그 발렌시아가의 배기 팬츠에서 착안을 한 디자인이라고 해요. 발렌시아가 그 배기 팬츠처럼 굉장히 하이웨스트고요. 미디가 한 40cm 정도 되나? 되게 길고 그 배기핏인데,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엉덩이 쪽, 힙 쪽을 많이 타이트하게 핏을 변형시켰다는 점이 차이인데, 물론 힙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을 어레인지 했겠지만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그렇게 스트릿한, 캐주얼한 그런 의류뿐만 아니라 좀 더 포멀하거나 클래식한 그런 옷차림과도 잘 어울립니다. 저는 그냥 단지 블랙 색상 편하게 입을 와이드 데님을 구매하고 싶어서 구매한 건데, 이렇게까지 잘 입고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입을수록 매력 있는 바지입니다. 여기 색상이 그때 자켓 얘기할 때 얘기한 적 있는데, 약간 탁하고 지저분한 그런 블랙 색상인데, 머드 다잉, 패션을 좋아하는 남성은 모두 좋아하는 그런 머드 프로세싱을 거친 색감이고, 이제 이 바지는 또 제가 부자대 실직 표기를 불신하게 된 계기가 된 바지인데, 이게 허리 단면이 그 기재된 것보다 6cm가 작아요. 바지가 허리 6cm면은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제가 구매한 게 미디움 사이즈인데 이게 실질 사이즈는 한 30인치 정도 됩니다. 허리 단면이 40이 안 나와요. 39.5 그 정도라서 보통 이제 32 그리고 넉넉하게는 34 입는 저로서는 많이 타이트한 불편한 바지인데, 이쁘니까 그냥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잘 입고 있는 바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슬랙스인데요. 울 100% 슬랙스이고 드레시한 느낌의 그런 팬츠입니다. 요거는 제품명이 우티스 트라우저이고, 요게 그 맨 처음에 코튼 버전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물 먹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게 완판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할인을 해도 안 팔렸을 건데, 이유가 그게 안 그래도 부자대 제품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하셨겠지만 허리가 되게 작게 나와요. 근데도 그 우티스 팬츠는 부자대 팬츠 중에서도 작은 편이라서 아마 제일 큰 사이즈가 30인치가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후속작인 이 슬랙스는 그런 부분을 좀
계산해서 그래도 꽤 넉넉하게 나온 편입니다. 이게 부사대 바지를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할 텐데, 그 부사대가 되게 이기적인 브랜드거든요. 특히 바지가. 허리는 되게 작은데 기장은 엄청 긴 전형적인 모델 체형의 사람이 입었을 때 어울리는 제품들이라서 구독자 두 분이 이제 지난 영상에서 부자대를 소비하고 느낀 점들을 남겨주셨었는데요. 한 분은 댓글을 지우신 것 같고, 아무튼 그 두 분 다 이제 하시는 말씀에 제가 아주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게 많이 좋아야 어울릴 수 있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보다 멋있어질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도 극복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구매를 하고 싶다가도 저한테 대입했을 때 어울리는 것들 위주로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 팬츠가 각각 장점이 디자인과 핏이라고 한다면은, 요 팬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메이킹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바지를 뒤집었을 때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봉제 라인이 전부 바인딩 처리되어 있어 가지고 깔끔하고, 그리고 입었을 때 걸리는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 안감, 바지에도 요런 안감이 있는 경우는 꽤 드문 편인데, 요게 그 울 슬랙스다 보니까 다소 까슬까슬하거든요, 요 촉감이. 근데 이제 살에 닿는 부분이 이런 부드러운 안감이다 보니까 착용감이 좋기도 하고, 요 사이로 뭔가 공기가 차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핏도 뭔가 안정되게 정돈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옷의 스펙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요 지퍼는 리리 패스너 지퍼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여닫히고요. 이런 식으로 홀드를 걸면은 흘러내려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런 지퍼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팬츠 중에서는 럭셔리 브랜드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뭐 이런 메이킹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이 시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자대도 럭셔리 브랜드 같이 한 단계 더 위로 도약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라지 사이즈고요. 좀 전에 바지들과 다르게 저한테도 많이 편하고 여유롭습니다. 약간 그 뭐랄까, 제가 데님은 굉장히 좋아하고, 아니 바지 카테고리에서 데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 슬랙스는 그렇게 저한테 친숙한 그 카테고리의 팬츠가 아니라서 아직까지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는데, 많이 입어보니까 좀 드레시하게 갔다가는 느끼해질 수 있는, 느끼해지기 쉬운 그런 바지라서 좀 요즘에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풀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단과 이 바지가 주는 분위기만 보면은 좀 포멀한 의류와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제가 여유 있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라운지 웨어 같이 편안한 그런 바이브가 느껴져서 그런 옷들과 궁합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이제 벌써 마지막 팬츠인데요. 제가 제일 최근에 구매한 부자대 팬츠고, 이름이 테일러 데님 팬츠인데, 뭔가 그냥 테일러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느낌이 좀 드레시하잖아요. 좀 클래식하고 그런, 그래서 저도 그런 바이브의 데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구매했는데,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저한테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탓인지 저한테는 이제 좀 그런 테일러드의 느낌보다는 좀 편하게 입는 와이드 데님 팬츠의 느낌으로 다가왔고요. 이 팬츠의 특징은 이제 원단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셀비지 데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느끼실 텐데, 그 셀비지 특유의 약간 성글성글하고 좀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프레세 데님에서 제일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요 데님도 그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 그때의 직조 방식을 계승해서 그렇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셀비짐에도 이런 레드 스티치 같은 거는 전부 생략을 해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그런 느낌을 의도한 것 같습니다. 입으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굽이 살짝 있는 신발들과 매치할 때는 저도 마음에 드는데, 좀 로우한 신발들이랑 신을 때 약간 클래식하기보다는 그냥 와이드한 캐주얼 데님 팬츠 느낌이 나가지고 조금 맛있긴 해요.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킹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소킹을 하면서 하나 좀 확인하게 된 게, 이게 물론 또 마케팅의 일환이겠지만 그 구직기로 짜면서 천천히 염색을 해서 이게 탈색이 많이 현저히 줄었다고 해요. 다른 데님에 비해 그 워싱이 거의 안 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 초킹을 했음에도 색빠짐 같은 게 전혀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했지만 조금 씁쓸함이 남는 바지입니다. 저한테 라지가 많이 커요. 이제 바지 소개는 다 끝났고요. 이어서 짧게 ACC 몇 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바라클라바인데, 요거는 제가 처음 구매했을 때보다 요즘 더 잘 쓰고 있는데요. 처음 구매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뭔가 방한용품이라든지 소품을 쓰는 게 아직 좀 서툴러서 잘 활용을 못했는데, 작년이랑 특히 올겨울 이런 소품을 쓰는 것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많이 착용을 했습니다. 이게 썼을 때 이렇게 얼굴이 쑥 들어가는 오버핏 바라클라바이고, 이 몽글몽글한 질감이 되게 매력적이죠. 이거는 보기와 똑같이 이제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이라서 여기에 이제 글러브나 스카프, 스카프는 잘 안 했다 이게. 왜냐면요, 요게 요런 식으로 그냥 후드를 내려버리면은 스카프처럼 연출이 돼가지고 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러브나 그런 다른 방한용품이랑 같이 매칭했을 때 한겨울에도 얇은 울자켓으로 버틸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제품, 바로 벨트인데요. 이게 이름이 아마 클래식 벨트였나? 부사대에서 처음 나온 벨트일 거예요. 그래서 좀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요 색깔 말고도 다양한 색깔이 출시됐거든요. 저는 중에서도 요 흰색 벨트를 구매한 게, 이게 이름 그대로 클래식한 버클이라서 좀 되게 기본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벨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기본 벨트는 많이 있어서 이렇게 색깔로 포인트 되는 걸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처음 구매한 이제 흰색 벨트인데, 이게 범용성이 그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검정 팬츠랑도 어울리고, 그리고 특히 데님이랑 잘 어울려서 잘 차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이 버클 부분에 약간 코팅된 듯한 이런 질감이 매력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지 기스도 하나도 없어요. 기스가 안 나는 뭐 그런 가공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벨트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버클도 좀 뭔가 헐렁헐렁하고, 그리고 겉은 멀쩡한데 내부 이 주름지는 것들 보면은 뭔가 접착이 그렇게 좋게 된 것 같진 않고, 또 본드 자국도 많이 보이고. 이 벨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가품이 엄청 많아요. 물론 이 흰색 색깔은 크게 인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검정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품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품보다 가품이 더 많이 팔린 것 같은데, 요즘도 버젓이 중고 시장에서는 가품이 이제 판매글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주의를 해서 구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착용을 하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흰색이라서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좀 뭐랄까,
깔끔하게 입었을 때 포인트를 주기도 좋고, 그리고 뭔가 아예 흰색으로 명확하게 핏이 구분되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밝은 워싱의 데님과 함께 매칭하는 걸 제일 좋아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한번 잘 찍어 봤고요. 사실 이제 좀 전에 가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이거 전 영상을 찍을 때 가품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했었어요. 이 모든 인기 있는 브랜드,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가 그렇겠지만 특히 이 부자재는 가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서 얘기를 길게 했었는데, 이게 편집할 때 보니까 가품 얘기만 한 15분, 20분 나오길래 좀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고, 옷 소개 영상인데 그래서 다 잘랐는데, 아무튼 가품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 브랜드입니다. 그거는 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언제나 제 영상 보러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푹 쉬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죠.